자, 그 다음에 이제 치료를 넘어가기 전에 질문이 또 나왔는데요. 한번 우리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예, 저기 강레몬트리님은 이게 불면증 얘기긴 한데요. 이거는 조금 오늘 다루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저희가 아마 다음 방송이 불면증하고 일주기 리듬 장애가 있으니까 그때 조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또 윤님도 네. 35년째 4시간에서 6시간을 자는데요. 우리는 왜 자는가? 예, 제가 저 책 소개해드렸죠. 첫 번째 방송에서요. 책을 읽어보니 매일 8시간 잘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고 읽었습니다. 2시간을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어야 하나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게 가장 안 좋은 방법이고 이제 불면증을 더 유발하면서 나쁘게 만드는 이제 저희들은 이제 보통 불면증이 심하신 분들은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있어서 잠을 못 이루시면 침대로 나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권하지 않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8시간을 자는 건 좋죠. 근데 이제 사람마다 수면 시간이 조금 다릅니다. 어느 정도냐면 낮에 피곤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정도입니다. 졸립지 않고요. 대신에 커피를 마시거나 에너지 드링크 음료를 마시지 않고 본인이 업무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수면 시간을 얘기를 하니까요. 본인께서 4시간에 6시간 자고 낮에 졸립지 않는다면 굳이 8시간을 더 자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밥 한 그릇을 다 먹는다고 그래서 내가 꼭 그만큼 먹을 필요는 없는 거죠. 나한테 맞는 한 공기를 먹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왜냐면 나는 그 정도 먹고도 배가 안 고프고 네. 그 낮에 일상생활에 지장 없으면 그 정도밖에 안 드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4시간에서 6시간을 자도 다른 각성을 일으키는 요인 없이도 낮에 생활하지 않는다면 그 시간에 맞게 자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런데 졸립다면 본인이 수면이 좀 부족한 거니까 그거를 앞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인들을 한번 감안해 보시고 그런 원인을 교정하시게 되면 그 현재 자는 시간보다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또 질문도 아주 재미있는데요. 예배 시간에 자꾸 졸아서 창피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앞자리에 앉든 뒷자리에 앉든 어느 교회를 가든 예배 드리면 졸립니다. 강의 듣고 따분하면 졸립죠. 수업 시간에 졸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졸음을 버틸 방법을 찾으시는 것 같은데요. 아, 참, 네. 네, 뭐 그냥 단기요법으로는 커피를 드시고 저도 좀 그렇게 쓸 수는 있지만 저렇게 졸립고 본인이 긴장을 안 하고 그 무료한 상황이 되면 졸린다면 수면 앞에 말한 주간졸음증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수면 시간도 체크해봐야 되고 본인의 자고 깨는 리듬도 체크해봐야 되고 수면의 질도 체크해봐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김태준 교수님께서 주간졸음증에 아까 커피 우리가 마시는 건 설명드렸는데 어떤 의학적인 치료 방법을 좀 알아보셨죠? 예. 사실은 이게 이제 생활적인 치료보다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어떤 이제 수면 질환에 대한 치료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너무 늦게 주무시거나 너무 일찍 주무시고 이제 그런 어떤 일주기 리듬 장애가 있고 그게 이제 본인의 어떤 사회생활이랑 잘 맞지 않아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저희가 그 광치료로 일찍 주무셔서 늦게 깨시는 분들 그리고 보통 이제 젊은 분들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패턴을 많이 보이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아침에 햇빛을 쐬게 해서 수면 시간을 조금 앞당기게 되고 너무 일찍 주무시는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분들은 오후에 빛을 쐬서 시간을 조금 뒤로 미루는 그런 어떤 치료를 광치료라고 합니다. 이런 어떤 빛을 쏘이는 기계도 있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제 수면 무호흡에는 다음과 같은 양압기,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험도 2018년도부터 돼서 이 양압기를 쓰면서 공기가 막히는 것을 예방하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기면병이나 수면 과다증 이런 어떤 병으로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저희가 치료를 하는 방법은 보시는 것 같이 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각성을 촉진하는 약을 쓰거나 아까 말씀드린 탄력 발작이 있는 분들께서는 그 정신과에서 많이 쓰는 약 종류 중에서 탄력 발작을 예방할 수 있는 약이 있는데요. 이러한 약들을 쓰면 증상들이 많이 호전되고 개선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게 사실은 좀 약물도 말씀하셨고 또 이렇게 광치료
양악 기획했는데 결국은 뭐 어떤 공통된 치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졸음을 일으키는 원인을 찾고 그게 일주기 리듬 장애, 자는 시간이 교란돼 있으면 이런 비치료를 해서 교정하고 또 무호흡증 있으면 양악기 쓰고 또 질병적으로 졸리면 이런 약물을 쓰는 거니까 결국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원인을 찾아서 거기에 밝히는 게 맞게 가장 교정하는 중요하겠습니다. 겁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이 10년 넘게 밤낮이 바뀌어서 생활하는데 바꾸려고 본인이 부단히 노력을 해보셨나 봅니다. 근데 안 되죠. 이게 생체 리듬을 바꾸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해외여행 가서 시차를 바꾸는 것처럼 노력했는데 쉽게 바뀌어지면 우리가 노력하면 대부분 바뀌어지거든요. 네. 한국에 돌아왔을 때 다시 자기 시간에 맞춰 자는 거가 며칠 걸리듯이. 근데 이런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원인이 있을 겁니다. 이럴 때는 사실 병원에 오셔서 그걸 한번 점검 받는 게 도움이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일주기 리듬 조정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대부분은 본인 스스로 노력을 할 수 있는 해도 극복이 되는데 안 된다면 안 될 만한 원인이 있을 거니까요. 그건 수면 전문가 선생님 한번 찾아가셔서 상담을 받고 필요하면 진료를 받으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저희가 오늘 이제 수면의 비밀, 5번째 수면의 비밀은 주간 졸음증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김태현 교수님 처음 나오셨는데 어떠셨나요? 어떻게 뭐 했는지 저도 시간이 금방 지나가네요.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제 질문도 해주시고 그래서 재밌게 잘 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진료실에서나 또 환자 볼 때 또 연구할 때는 굉장히 열심히 또 학회 발표할 때는 열심히 하시는데 도리어 이게 전문가한테 설명하는 건 쉬운데 일반인한테 설명하는 게 또 사실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용어도 조금 순화서 얘기해야 되고 조금 풀어서 설명한다는 것들인데요. 근데 오늘 김태현 교수님 아주 차분하게 자생하게 좋은 얘기 많이 해서 참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초대해서 또 다른 주제를 갖고 강의를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약속된 50분의 시간이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대한수면연구학회에서는 우리나라 수면의학의 연구와 또 진료를 하는 의사들, 연구자들이 모여서 함께 논의하는 연구학회입니다. 여기서 오늘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면 건강을 위해서 또 수면 건강과 수면 질환의 치료의 극복을 위해서 수면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한 달에 2번씩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도 아주 재밌는 주제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좋은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